자, 5번 문제는 이것도 뭐 대체효과, 소대효과 관련된 얘기인데, 뭐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가지고 약간 응용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이렇게 있어요. 소득효과. 자, 한번 봐보실까요? 자, 문제 좀 봅시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잘 체크하시고요. 각 가정이 버리는 쓰레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오물세를 부과했대요. 그냥 알았어, 너 버리는 양이 많던 적던 오물세 얼마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려도 내는 금액은 똑같아요. 조금 버려도 뭐 똑같고요. 자, 그런데 종량제가 도입된 다음에는 각 가정은 쓰레기를 일정 규격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는 각 가정이 구입을 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량세 부과하기 전과 A번 한번 보시면 이후를 한번 볼게요. before 볼까요? before. 자, 우선 예산선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나 먼저 보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충격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된 경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시 전과 실시 후 이렇게 돼요. 쇼크가 여기 왔죠.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자, 실시 전에는 우리 살짝 보시면 1번 거기 풀이 거기 예산선 한번 잘 봐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수평축이 쓰레기 배출량이에요. 쓰레기 배출량.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쓰레기는 이게 배드제거든요. 근데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는 이게 배출해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이것도 재화예요, 배출량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요. 쓰레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비재화야. 쓰레기가 많을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건데 쓰레기 배출량도 우리가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량이 많아질수록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이거 느낌이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다른 재화와 관련된 금액인데 다른 재화.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 뺀 나머지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M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예산선이 원래는 이렇게 있어요. M이라 하지 맙시다. 거기다 수직축에 M으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전에는 각 가정이 버리는 쓰레기 양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의 오물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끝이 예산선 M이라고 그러면 세금을 오물세 텍스를 부과한 거예요. 이 오물세 이렇게요. 그럼 나는 이제 오물세를 얼마 일정 금액을 낸 거예요. 일정하게 내는 거죠. 일정 금액으로 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M에서 T만큼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오물세를 일정 금액을 내게 되면 쓰레기 배출 양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격을 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면 이렇게 뭐 회원 가입한 거랑 비슷해요. 그럼 수평축에 나와 있는 쓰레기 배출량을 X라고 할게요. X의 가격을 얼마로 합니까? 라고 하면 빵으로 해주는 거야. 마음껏 배출해도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 그러면 이 다른 재화의 가격은 PY인데 이거 임으로 X제는 공짜로 그냥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PY분의 PX가 예산선의 기울기인데 분자가 빵이잖아. 그럼 기울기 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오물세를 이렇게 부과하고 맘대로 하세요.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 빵이니까 여기서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디디디디디디 해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예산선이라고요. 밑에 그림도 보면 예산선이 그래서 수평으로 되는 거예요. 예산선은 그래서 수평. 물론 내가 이제 오염 물질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면 무조건 계속 가는데 뭐 최대한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있긴 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멈추긴 할 겁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 좀 잘 체크를 해 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1번 A번 문제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예산선이 뭐 특이하게 됐는데 특이한 거 아니에요. 이거 XJ 가격이 빵이기 때문에 기울기 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A번 보시면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대표적인 가구의 쓰레기 배출이 얼마냐면 100단위를 배출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쓰레기 100단위를 처리하는 데는 2만 원이 든대요. 자, 그래서 대표적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가로축에다가는 쓰레기 종량, 배출량, 수직축에다가는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거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가구를 하나 끄집어내요. 대표 가구를 대표자로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요. 이 사람의 행태를 보는 거예요. 뭐 미시경제가 뭐 다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줄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오물세를 부담한 다음에 몇 단위를 사용하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예산선이 XJ 이렇게 있고 X 배출량, YJ 가격 있고 YJ 배출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충격, 이제 T의 오물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T의 오물세를 부과하면 오물세를 부과하고 X의 가격은 빵이 되면 이것이 되면 자, 왼쪽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 M에서 T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요. X의 가격이 빵이라면 그럼 이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고 Y 가격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1이니까 그냥 Y 그냥 이렇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 T의 오물세를 얼마로 했습니까? 라고 하면 오물세 정부가 오물세 100단위를 배출하고 있는데 100단위를 처리하는데 2만 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요거 2만 원 이제 개별 한 명을 놓고 볼 때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Y는 거기 보시면 M-T, T가 2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림 바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자, 그래서 오물을 얼마나 버리는데 라고 하면 예산선이 바뀌었어요. 예산선이 바뀌어서 여기가 원래 이제 M 이렇게 있고 다른 제와 Y라고 하고 요거는 X라고 할게요. 원래 이게 M이었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M-T 여기선 2만 원이네요. 2만 원 지불하고 예산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무차별 곡선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무차별 곡선이 100단이 될 때까지는요. 지금 선택점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X제가 거기 보시면 점점점점에서 100단이 될 때까지가 이렇게 한 거야.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 무차별 곡선이 거기 보시면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여기까지가 내가 최대한 쓰레기 배출할 수 있는 양이 100단위가 이제 사실은 맥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쓰레기 배출량인데 100단위 하면 우리 집을 깨끗하게 되는 거야.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린 거야. 근데 다 버렸는데 100단위보다 이제 더 버린다 하면 집에 있는 막 TV, 노트북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쓸만한 것까지 거기 해설이 잘 나와 있는데 쓸만한 것까지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과하게 X제를 버리게 되면 쓸만한 것도 버리게 되니까 이때 X는 어떻게 되냐면 쓰레기 배출량이 진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등지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100단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무차별 곡선이 U라고 할게요. 이게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세요? 이 사람이 100단위까지 버렸다라고 하면 100단위 이전까지는 X축에 나와 있는 게 재화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집에 이렇게 쓰레기 있는 걸 버리는 거니까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정부가 더 버리세요. 100개 이상 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나 더 이상 버릴 거 없는데 안 돼요. 강제로 버리세요. 아, 그럼 뭐야. 진짜 쓸만한 것까지 버려야 되는 거니까 이때 X는 진짜 쓰레기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쓰레기라는 건 뭐냐면 비재화가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버리는 거니까 저는 그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조금만 살짝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B번 볼까요? B번. 자, B는 이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가지고 정부가 쓰레기 한 단위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판매해요.
근데 봉투의 가격이 200원 이렇게 정하게 되고요. 이 경우 대표적 가정이 이전과 같이 여전히 100단위의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똑같이 2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할게요. 지금 이게 이제 2만 원 이렇게 부담했는데 그게 이제 종량제를 하더라도 100만큼 이렇게 버리려면 금액은 똑같이 2만 원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가 대표적인 가정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예산선의 기울기가 보시면 2만 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2만 원인데 200개 거기 보시면 X의 가격은 이제 200원 이렇게 개당 부과되는 거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할 때 주어진 정보를 한번 여기다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예산선은 그대로 요런 걸 가져올게요.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가져오는데 자, PX 가격이 이제 200원 이렇게 변합니다. X의 가격이 200원. 이렇게. 옛날에 이제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거 내면 가격이 빵으로 해서 기울기가 수평이었는데요. Y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여전히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PY분의 PX는 200, 그걸 끄집어내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200 이렇게 되는 걸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신 오물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오물세를 부과했는데 종량제로 개당 소비하는 것만큼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이 경우에는 오물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T가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예산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예산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소득 M은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X의 가격이 200이니까 200X 이렇게 되고요. YJ 가격은 1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M-T인데 T가 빵이니까 M 쓴 거고 X의 가격 200 넣은 거고 Y의 가격 1이니까 그냥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00단위를 소비하는 거 똑같이 100단위 소비할 때 거기 보시면 금액이 2만 원 이렇게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을 다시 볼까요? 요 점을 그냥 Q라고 할게요. Q. Q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100이고 M-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얘가 100이고 M-T인데 여기서는 2만이에요. 2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점을 그대로 지나간대요. 이렇게 요 점을 그대로 지나간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하고 요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새로운 예산선도 요거를 그대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자, 기울기는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지나가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그렸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거기에 맞춰줬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그림이 이렇게 되면 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는 돈이 공짜였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소비를 100단위까지 하고 있었어. 100단위까지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낭비인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약공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여기 어디를 선택하는 게 효용의 극대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쓸데없이 우리 집은 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어차피 공짜니까 버려 막 하고 버렸었는데 여기를 선택할 수 있으면 여기 무차곡선이 S점 해가지고 요 점이 효용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선 하에서는요 S점이 효용 극대화가 돼요. S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다시 가보시면 이때 효용은 어떻게 되는가?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분석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C번 한번 보시면 C번은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전에 대표적인 가구보다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던 가구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런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는가? 대표적 가구보다 더 적게 버리던 가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각각의 가구의 소득은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C번 보시면 덜 버리는 가구 입장에서 이렇게 덜 버려요. X에 S 요걸 선택하게 되면 효용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S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더 적고요. 효용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 역시 new 예산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new 예산선이니까 자, 이게 덜 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 버리는 사람. 지금 문제 거기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배출량이 이거 둘로 나눠서 해요. 배출량이 100개 미만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살펴보는 게 케이스 1 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 미만인 경우 이해되세요? 네, 그게 바로 저 왼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미만인 경우는 new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기 거기 보시면 여기가 R점 이렇게 돼 있어요. R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Q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요게 대체 효과, 요게 소득 효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뭐 따로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 보면 이게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 이렇게 되고 실제 소득이 이렇게 증가해서 발생한 소득 효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QR은 대체 효과, R에서 S는 소득 효과, Q에서 S는 총 효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100개 이상을 버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림을 한번 더 볼게요. 이제 케이스 1이고요. 케이스 2. 자, 배출량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배출량이 100 이상인 가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밑에 그림 한번 보시죠. 그 61페이지 그림 나와 있는데 자, 100개 이상이니까 자, 그림을 쫙 그리게 되면 여기가 쓰레기 배출량 X 그 다음 여기가 Y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예산선이 원래는 이렇게 금액이 똑같은데 저거랑 똑같으니까 한 가지 색깔로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1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Q점인데 쭈르륵 해서 10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집은 100개보다 더 많이 버리는 그 집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Q 다시점이 여기에 있었다고 할게요. Q 다시점. Q를 여기 있고 여기 Q 다시점 원래점이라 할게요. 여기 B 케이스니까 QB라고 합시다. 많이 버렸던 사람이야. 그럼 무차복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서 이제 U자 형태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U자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집이야. 그래가지고 막 버려 해가지고 막 100개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100개 이상을 막 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이게 옛날 예산선이었는데 P0라고 할게요. 새로운 예산선이 P1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무차복선이 여기 어딘가로 바뀌게 되겠죠. 거기 S 다시로 해놨는데 뭐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책대로 합시다. 그래서 무차복선이 여기에 접하는 걸로 이렇게 모양이 됐어요. 여기가 S라고 할게요. S.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지는 원래 Q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S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ew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하니까 new 예산선으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R이에요. R. 이렇게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R에서 S로 가는 게 소득 효과고요. Q, 여기 상대 가격이 변한 거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갔으니까 Q에서 R로 가는 게 대체 효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밑에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자꾸 얘네들이 있으니까 지저분하네요. 이것도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S점이 S점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어이구 대체 효과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네요. 소득 효과로 인해서 이것도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게 두 개를 합한 요게 이제 총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Q점에서 S점까지 가는 게 총 가격 효과가 되는 건데 가격 효과를 지금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분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61페이지 그 그림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한편 대표적인 가구가 아니면 대표적인 가구보다 소비량이 더 많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효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효용이 감소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전부 다 소비량을 줄이는 거, 여기 X를 줄이는 거, 그거가 됐네요. 그래서 배출량이 100 이상이 많이 버리는 가구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오물세를 부과해서 가격을 빵으로 했다가 종량세로 하게 되면 효용은 감소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X제 소비량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모두 X를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번은요, 약간 문제를 좀 해서 쓰레기 종량제랑 인터넷 종량제 해가지고 뭐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에다가 어떤 세금을 때려가지고 수량에다 세금 때리는 것을 우리가 피구조세, 피구세,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 외부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피구조세, 이렇게 부과하는 건데, 이 쓰레기 종량제랑 인터넷과 뭐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피구세를 해서 이제 종량제로 하는 거죠. 종량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건데, 이거를 야, 인터넷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은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인터넷은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는 외부 효과가 뭐 여러 가지예요. 소비 측면에서는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많아지니까 효용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소비의 외부 효과도 있고요. 인터넷 전선망을 쫙 깔아야 되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전선망이 어디 가나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소비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외부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인터넷을 그러니까 장려하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가게 되면 또 약간 정체, 혼잡이 발생합니다. 그 세팅하는 또 밑에 설비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등등등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와 같이 종량제를 도입해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이제 혼잡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정체가 발생하니까 야, 인터넷 많이 쓰는 사람은 비용 많이 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야, 알아서 쓰레기 봉투당 얼마 해 하면 이 사람은 줄일 수밖에 없고 효용이 감소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인터넷 경우에는 그냥 또 그렇게 쓰레기 종량제랑 똑같은 건 아니고 첫 번째 줄에 독과점화되는 성향이 있죠. 우리가 보시면 인터넷에 점유하고 있는 몇 개 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극대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야 되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면 또 공평성 측면에서 저소득 계층한테도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혼잡이 발생하고 뭐 얘기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요것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얘기는 복잡해요 해가지고 이슈만 몇 개 이렇게 던져주는 선에서 끝나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